일부 지역 농협들이 이자리 갚지 못한 부실채권 보유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주와 사천을 비롯해 경남에서만 15개 농협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남도의 인재개발원 이전 검토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12일 진주시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초장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진주 중앙중 부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 통합까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경남도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섬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남도 역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섬들마다 각각 차별화된 테마를 덧입힌다는 계획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청군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2달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당시 유행했던 선결제 운동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참여 기관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높은 이자로 인해 1금융권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농협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한 부실채권이 늘면서 진주와 사천을 비롯해 경남에서만 15개 농협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역 농협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만 15개 농협이 적자를 기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원인은 부실채권입니다. 이자를 내지 못한 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대외적으로 뭐 지역 경제도 좀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연체 이런 거 채권이 진주에서만 4곳, 사천에서 한 곳이 적자를 기록해 조합원 출자금 배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해마다 명절에 조합원으로서 적게나마 배당금 받는 것도 재미였는데 올해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한 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부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 적자폭을 키우는데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농협은 2년 전 자질센터를 이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아 곧바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자재 판매장이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2차례 공개 매각에 나섰지만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3번째 매각에 들어가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입찰자가 나타날진 미지수입니다. 적자가 난 농협은 행사를 축소하고 경비를 삭감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부실 채권의 경우 대부분 소액 대출이며 악성 채권에 대비한 손실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20일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진주시의 문화도시 조성 방향 소개, 개발 사업 안내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입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제64회 천령문화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5일간 상림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천령문화제위원회는 이창구 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천령문화제 일정과 기본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2025년 함양산삼축제도 오는 9월 18일부터 5일간 상림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경남도의 인재개발원 이전 검토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12일 진주시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초장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진주중앙중 부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논의가 과열될 조짐이 보이자 경남도는 시설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진주 초장동 11,500여 제곱미터 부지. 진주 중앙중학교는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이곳으로의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인 하대동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초장동은 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지만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 한 곳뿐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지금도 중학생 10명 중 7명꼴로 다른 동네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초장동 학생들은 먼 지역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초장동에 사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자녀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되나? 이 가운데 이전 뒤 남겨질 진주 중앙중 부지로 인재개발원을 옮기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서부 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시설과 주변 환경이 교육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진주 중앙중은 도심에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존 시설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현안들을 연계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경남도 인재개발원과 지역 학교 이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면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지역 현안들을 따로 보지 말고 경남도는 해당 제안에 대해 인재개발원 시설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부터 재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의 언급으로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인재개발원 이전 추진. 이전을 원하는 도내 지자체들과 지키려는 진주 지역 정치권의 물밑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군이 해수부 공모사업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양식어장과 해역오염 퇴적물 제거 등 바다 환경 정화를 목표로 이뤄지는 사업은 강진만 일대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진행됩니다. 군은 이번 달 6일부터 어장 환경 개선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1구역과 2구역에서 5,700여 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봄철 조림 사업에 들어갑니다. 시는 올해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55헥타르에 편백, 상수리, 황치나무 등 9만 6천 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시는 봄철 활착을 위해 4월 말까지 식재를 마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까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경남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 특위 구성 과정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임시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지역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경남도 의회. 13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현안 해결을 위한 4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민생경제, 저출산,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됐지만 유보통합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이 충분한 검토는 물론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위 구성은 오히려 졸속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은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졸속 추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유보통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결이 붙여진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57명 가운데 반대 7명, 기권 6명에 찬성 4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각 특위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돼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 폭력, 특히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한 도정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 건수는 446건으로 언어 폭력, 신체 폭력 등에 이어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의 대책과 예방법을 질의한 건데 박종훈 교육감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강화해 사이버 폭력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체험 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가장
적정하게 활용하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폭력, 사이버 폭력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다른 시도보다는 더 잘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편 이날 열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의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주 정착금, 자녀 장학금, 양육 지원금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이 명시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함양군 소속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9시 20분쯤 함양읍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양군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할 방침입니다. 13일 낮 12시 30분쯤 경남 사천시 실안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의 출동으로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인근 민가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CS 서경방송 우리 지역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많은 섬을 보유한 경남.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오늘날 섬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요. 정부가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섬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남도 역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이 삶을 영유하는 공간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섬. 최근엔 생태 지정학적 중요도를 넘어 관광객들에게 레저와 힐링 등 휴식처로서의 기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섬의 가치를 높이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의 날 제정에 이은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이 무인섬으로 빠르게 변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섬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2만 명 이상이었던 유인도 인구는 2022년 7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년 사이 4.8% 감소한 건데 오는 2042년엔 인구가 이보다 18%가량 줄어든 65만 명에 불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다음으로 섬이 많고 전국에서 섬 거주 인구와 가구 수가 1위인 경남 지역에서 다방면 섬 소멸 위기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젊은 아들 뭐 다 지금 나가는 추세고 돌아오고 싶어도 지금 못 돌아오는 게 좀 많은 현상입니다. 사람이 정착을 해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뭐 돌아가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살기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달 경남도는 지역 주요 섬이 지닌 자연환경과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성 개발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공도화 방지, 지역 주민 소득 증대까지 노리겠다는 계획. 경남 각 섬의 고유 자원을 극대화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섬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특화섬 개발과 홍보를 통해 전국에서 경남의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들마다 각각 차별화된 테마를 덧입을 예정인데 대한민국 10대 명품섬으로 선정된 사천 신수도엔 무장의 섬을 테마로 관광 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탐방로와 산책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쉼터와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구축을 통해 이들의 편의성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해 조도와 호도는 섬 트레킹 인증이란 테마로 기존 등산로와 해안 산책로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계획돼 있습니다. 재작년 개통한 길이 4.3km 바래길과 연계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도는 이와 같은 섬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 프로그램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섬 지역 복지 수요는 높은데 반해 보건과 의료, 행정 서비스 등이 취약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 정주 기반 개선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뿐 아니라 섬 지역 복수 주소제 도입 필요성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차원 깊이 있는 정책 고민과 사업 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지수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 안전 수준 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석, 맞춤형 개선 사업 발굴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진주시는 향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진주시가 3월 15일부터 9월까지 토요상설 진주민속 소 힘겨루기 경기를 개최합니다. 토요상설 경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판문동 소재 진주민속 소 힘겨루기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경기는 올해 총 20회 열리며 매회 15경기가 진행됩니다. 혹서기인 7, 8월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청군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결제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요. 캠페인 시행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산청의 한 전통시장. 점심시간이지만 거리는 한적하기만 합니다. 길어진 소비 침체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청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월부터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선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착한 소비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시는 음식점, 동네 가게, 그다음에 카페 등에 먼저 방문하셔가지고 선결제를 하시고 차후에 재방문을 약속하는. 오랜 소비 둔화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상인들도 캠페인 시행 후 선결제용이 늘어나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캠페인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선결제라는 게 고정 손님이 생기는 거니까 한시름 놓게 됩니다. 관공서라든지 이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선결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며 착한 소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선결제를 꽤 오래전부터 조금씩 해드렸는데 지역사회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나마 조금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선결제를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다만 앞으로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선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선결제 시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가게 폐업과 같은 이유로 선결제 금액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착한 선결제 운동을 다음 달 12일까지 추진하기로 해 앞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함양의 산양삼 생산 판매 법인인 함양산양삼협회와 중앙산양삼협회가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은 협회 조합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양대 법인의 통합에 따른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양대 법인 통합 승인을 포함해 4개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하동군이 지역 청년들의 여가 활동과 자기 개발을 돕기 위한 여가 활동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하동군은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80%로 확대해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의 여가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1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7월 중 하동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지난해 제정된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를 신규 구성했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지질 및 지하개발, 지하시설물 관리 분야 전문가 5명과 지하시설물 관련 행정기관 부서장 5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진주시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지하 시설물 관리 제도 개선, 중점 관리 대상 지정 및 해제 등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천문화재단이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문예회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은 사천시 역사와 설화를 주제로 와룡 고려를 깨우다와 돌당 톡가니 등 2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밥 한 끼 사 먹는 게 부담이 되는 요즘,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아침밥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 리포트 김치윤 기자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이란 이름 때문에 부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영양사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하셔서 아침부터 이제 건강한 식단으로 이렇게 골고루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밥 챙겨 먹기 솔직히 학생으로서 이제 비용도 좀 부담스럽고 했는데 아침에는 1,000원의 아침밥이 있어서 아침은 무조건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아침을 먹게 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제 지장이 없고 배도 안 고프고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한 편안한 가운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화창한 날씨로 근교로 나들이 가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아직까지는 찬 공기가 느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겉옷으로 보온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진주, 섬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4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세종 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7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2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오후 2시 2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는 월요일에 그쳤다가 화요일 오후에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